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금요일 장사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죠? 테마주들, 경협주들은 강세, 지수는 약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 종목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유럽 증시마저 지금은 조금 약세를 띠고 있어서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기준 내서 일주일 단위의 시황 다 마무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은 교육 강좌 방송이죠. 시황도 교육으로 대처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 오늘 총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복습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께 맨 끝부분에는요. 종목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시황 내용 보시면은 오늘 국내 증시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모건 스탠리 쪽이죠. 모건 스탠리 쪽이 뭐 며칠 전에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죠. 그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의 변동폭 사실상 하루에 3%씩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폭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도 3%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뉴스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냥 반도체 업황의 정점 논리. 반도체 업황의 정점 논리가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고서를 낸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다. 근데 지난해 말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 말에도. 근데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에서 하향.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다? 그 맞는 말일까요? 뭐 전혀 틀리진 않죠. 전혀 틀리진 않습니다. 일정 범위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똑 떨어지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빠졌어, 하이닉스 빠졌어, 내가 삼성전자 한 주도 없다 보니 이제 뭐 주가가 싸졌으니까 한 주도 가지고 계실 만한데도 잘 안 갖고 가시죠. 그러다 보니 그냥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나 보다. 이제 IT는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동돼서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오늘 급락을 연출했죠. 과연 시장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맞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 시장 전망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5조. 잘 기억해 두세요. 65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얼마? 33조의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만큼의 영업이익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의 시가총액만큼의 영업이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죄송합니다. 22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업종 전체적인 흐름 유가증권 시장에서 찾아볼 텐데 첫 번째로 놓고 보실 부분은 상승 종목 수 그리고 하락 종목 수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별로 없죠. 지수는 급격히 밀려 떨어졌는데 지수는 얼마나 밀려 떨어졌어요? 0.9% 거의 뭐 한 20포인트 가까이 20포인트 수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종목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놓고 보시면요. 0.9% 이상 하락한 업종이 몇 개나 있나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섬유유복 하나, 그죠? 두 번째로 화학업종 0.98 정도,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3.23,
그리고 의료정밀은 6종목인가요? 의미가 없죠, 사실. 근데 어찌됐건 요거.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0.9% 이상 하락한 게 증권과 은행 정도 수준이네요. 증권과 은행인데 은행도 4종목이죠. 우리은행 포함한.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 금융, 통신, 운수창고, 건설, 전기가스업, 유통, 운수장비 전부 이런 쪽은 시장 대비 강세 혹은 양봉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나 빠졌길래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리느냐? 첫 번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전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이 20% 수준에 달합니다. 20% 수준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 움직이면요, 대략 시장에서 얼마나 움직이냐면 삼성전자 1% 상승이든 하락이 나오면요, 4.5포인트 정도. 약 4.5포인트, 한 5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나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3%대 조정이 나왔으니까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혼자서 시장 지수를 15포인트 가까운 수준을 밀고 내려간 겁니다. 어제 종가의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면요, 30%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이 3.23% 밀려 떨어졌죠. 그럼 거의 1%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장 1% 밀린 건 얼마예요? 23포인트 수준을 밀렸다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밀고 내려간 게 23포인트를 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23포인트 위에서 끝났죠. 그잖아요. 그럼 나머지 업종이 그것을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전기전자 업종이 그러면 끝났느냐? 끝나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 끝났어? 얘네는 안 돼. 모건 스턴리가 그러는데 반도체가 업황의 정점에 달했대.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그럼 전량 정리해서 쉬어야죠. 시장이라는 거는요, 대세 상승 랠리가 나와야 그 구간에서 나머지 업종군들도 가는 거예요. 왜?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온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금리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를 올리죠. 예?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바닥금리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경기가 살아났다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은 전체 업종에서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된 업종은 뭐예요? IT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금융. 그 다음이 화학. 그 다음이 철강에서 포스코. 나머지는 뭐 아름아름 실적이 좋은 업체도 있지만 경기 동향에 따라서 기초 소재화돼서 움직이는 업종군이 IT와 화학,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융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의 수혜잖아요. 그 금리 인상 수혜, 그러니까 예대 마진의 증가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냥 유치원생도 아는 내용이고, 예대 마진의 증가가 아니라 지금 바닥금리잖아요.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 대출 증가하죠. 그죠? 기업 대출 증가해죠. 아직까지는 바닥금리니까. 그리고 일반 민간 소비 대출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2월 달에 미국장 막 1,500포인트 빠지니까 핑계거리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년 만기 미국채의 금리가 급등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2.8%대였어요. 어찌됐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 채권 누가 갖고 있어요? 금융권에서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가지고 저기요, 시장 빠졌는데 보험주 사세요. 뉴스에 보험주사라고 나왔거든. 왜? 보험도 채권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보험주를 사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4개 업종 이외에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 다음 범위에 섬유유기라든가, 그 다음 범위에 음식료라든가, 혹은 뭐 자동차, 운수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흐름이 나오겠죠. 결론. 오늘의 기준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밀고 내려갔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그 업황이 정점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업황이 정점이라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금리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경기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것 같은 경기에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금리를 올립니까? 또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려요?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에 유럽이나 일본이 긴축을 단행을 합니까?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안 하죠. 2015년 이후에.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때요? 멀쩡하죠?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정점에 달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하이닉스를 얘기했고, 그리고 전체를 싸잡아서 반도체 업황의 정점에 대한 인식을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라 그랬다? 에이, 거짓말. 그 얘기가 나와서 SK 하이닉스가 하라 그랬다? 에이, 거짓말 같은데. 실질적으로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창구 동향입니다. 어제 신형 창구가 개인 선호 창구는 아니죠. 기간 물량일 겁니다. 연기금 물량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어제 신형 창구가 한 170만 주 정도 장 마감 무렵 매수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신형 창구 한 군데서만 21.74%의 비중, 21%가 넘는 비중을 신형 한 창구에서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반도체 업황의 정점에 인식을 잡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2%예요. 외국인 창구가 완전히 싸잡아서 있어야죠. 혹은 국내 창구를 통해서도 다 같이 팔아야죠. 다 같이 팔았나요? 오늘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1,000만 주, 2,000만 주 많이 터졌나요? 안 터졌어요. 거기다가 특정 창구, 신영증권 창구에서만 매도했어요. 신영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특정 창구에서 특정 상품을 해치를 했던가 혹은 운영하던 자산을 정리를 했던가 어떤 기준점이 하나 있겠죠. 그 물량을 소진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주가가 눌려진 폭이고 그에 연동돼서 점진적으로 IT 종목군들의 흐름이 전부 약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신형 창구가 땅 파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매도할 수 없어요. 이게 다 공매도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창구의 매도가 지나고 난다면은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져 내린 게 아니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한 주도 없다 보니까 남의 종목이다 보니까 아유 삼성전자 안 돼. 아유 너무 많이 올랐어. 아유 IT가 뭐 이러신다니까. 안 그래요. 전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센 건 IT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센 건 IT예요. 그럼 왜 빠졌느냐? 아니 그냥 신형에서 파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IT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도 있어요. IT가 뭘 강했어요? 안 강했는데 삼성전자 언제 강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강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검은 색깔 선이 이 선이 뭐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잘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 요 라인이 2월달 저점이에요. 2월달 저점 2,400포인트 때 그걸 깨고 나서 지금 그걸 깨고 나서 더 내려와 있죠. 2,300이 이탈돼 있죠. 이때 저점이 2,380까지 내려왔었나요? 어찌됐건 2월 저점을 훅 하고 깨고 내려왔어요. 응? 훅 하고. 근데 삼성전자의 저점이 깨져 있나요? 예? 오늘 많이 밀려 떨어져 있어도 시장 대비해서 밀려 떨어져 있나요?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 흐름에서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르고 막 절반 가까이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 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이 그런가요? 여전히 세다는 거예요,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안 가지? 그 수준인 거지.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이 지금 안 좋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계속 내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깨져 내려간 겁니까? 예?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기아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아차가 계속 미끄러진 상태에서 뿡하고 한 번 더 깨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갖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 등락의 시장 지수가 4.5포인트, 5포인트가 움직이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0%이니까. 얘네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지금의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낭패를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윤정도 고가 마케팅 하려고 삼성전자만 맨날 얘기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하는 자체, 저희 같은 부류의 저희 동년 선생님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윤정두가 뭐 항상 10년, 20년 동안 항상 삼성전자만 할까요? 그럼 바본 거지. 보실까요? 예전에 보시면은 이때가 환율이 1140원 할 때예요. 1140원. 시장이 512에서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올 때. 1년 만에 80%, 90% 올라올 때. 90% 올라올 때. 그럴 때는 환율로 인해서 수출주, 현대차, 삼성전자 빵빵빵 날아갔어요. 그러다가 한번 긴축에 의한 조정 또 금리 인상 직전의 조정 그렇게 해서 시장이 700포인트까지 900에서 700 그러니까 올려놓은 거 400포인트에서 절반을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2004년 3분기에 저때 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야당에서 환율 이렇게 방어하지 마라. 서민들이 힘들다. 수입 물가 비싸면 물가 올라가니까 환율 요따구로 방어하지 마라.
환율 방어해놓고 수출 많이 했다고 와 수출 두 자릿수 성장 이거 마케팅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서 2004년 3분기 이후에 환율이 바바바바밤 하면서 깨져 내려간 거예요. 얼마까지 깨진지 아세요? 환율이 1140원에서부터 2007년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환율이 상상을 초월하실걸요. 한번 되뇌어 보세요.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1140원에서 2007년도에 얼마까지 내려왔는지. 상상을 초월할걸요. 900원이 이탈됐습니다. 900원이 이탈됐다고. 그래서 114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올 때에는 114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올 때는 그나마도 시장 수익률 정도는 나왔어요. 근데 1000원에서 900원까지 이탈될 때에는 시장 어때요? 폭등 내리죠.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띈다고 시장 깨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피지 마세요. 그럴 때에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시장 폭등인데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럴 때 추천해? 바보야 윤정두가? 예? 환율 맨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켜주는 윤정두가 이런 데 추천하겠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의 흐름, 여기서부터는 추천할 수 있는 이유, 실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뭐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삼성전자 야 큰일 날 수도 있어. 뭔 그렇게 큰일이 나. 그전에는 핸드셋의 비중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핸드셋의 비중이 너무 높았다가 영업이익 비중이 지금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왔는데 그러면 왜 지금의 환율의 기준이 아닌 지금의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랠리가 강하게 형성되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아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형성되느냐. 그 부분은 반도체가 기초 소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뭐 비트코인 채굴하고 이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 넷플릭스 이런 쪽 있죠. 아마존 이런 쪽 있죠. 이제 완전히 세대가 바뀌고 바뀌기 전에 모든 문화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서버발 디램 이런 쪽의 수요가 기초 소재화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날 때 초기에 가장 먼저 움직임 나온 겁니다. 시장 지수 빼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삼성전자 아유 5만 원 갈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6만 원 갈 거예요. 아유 그냥 삼성전자 7만 원 갈 거예요.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고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면 왜 올랐어요? 외국인이 사서 올랐어요. 기관이 사서 올랐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때도 외국인 기관은 팔았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이때도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물량 많이 산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삼성전자 주식수가 64억 주입니다. 64억 주예요. 그중에서 1%도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개인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기준은 수급 논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첫 번째, 여기서 고점을 찍죠.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영업이익, 이때 고점 찍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조 7천억이에요. 올해 영업이익 얼마예요? 65조죠. 대략 한 80% 가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때 당시 고점 대비해서 80%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 고점 대비해서 80%가 올라오려면 얼마? 최소 범위 6만 원 수준까지 가 있어야 돼요. 80% 이때 당시 대비 80% 올라오려면. 거기에 또 한 가지 뭐 있는지 아세요? 자사주 이익 소각.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겨서 지주사에 포함돼 버립니다. 의결권이.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른 그룹은 상관없어요. 삼성그룹은 안 된다는 거야. 여론이. 응?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적 분할 안 합니다 했죠. 근데 그게 악재인가 했더니 결국은 또 뭐라 합니까?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해버려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자사주 이익 소각만 13%를 냈다고. 예? 말이 13%지. 예? 시가총액 만약에 300조라고 기준을 잡아버리면요. 자사주 이익 소각이면 얼마야? 300조라고 잡으면. 39조, 40조를 소각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13%의 주식이 적어지면, 자, 보세요. 만약에 100주가 있어. 100주가 있는데, 이 100주에 있는 회사가 100원씩 한 달에, 1년에 100원씩 영업이익을 낸다고 쳐요. 근데 주식수가 87주로 줄었어. 근데 버는 건 똑같아. 혹은 더 증가했어. 그럼 주당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가죠. 그 두 가지만 놓고 보셔도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화폐 가치의 훼손.
근데 왜 눌려 있냐고? 뭐 눌려 있어요. 갈 만큼 갔다 쉬어가는 거지. 좀 쉴 수도 있는 거지. 예? 지금 시장 대비 더 깨졌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65조?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까요? 윤정도 하면 삼성전자죠. 예?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삼성전자의 65조라는 그 영업이익, 택도 없어요. 삼성전자가요, 180만 원, 200만 원 찍을 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200만 원이면 4만 원 찍을 때 있죠. 그때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30조 나왔어요. 그때가 2016년 말입니다. 그럼 2016년 말에 2017년도 영업이익 얼마 예상한지 아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2016년 12월 달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 증권사의 평균이 32조 예상을 했어요. 32조.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러던 것이 이만큼 올라. 200만 원일 때 32조 영업이익을 예상했다고. 그거 대비해서 지금 따블이 나 있어요.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나? 영업이익이 혹은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쪽은 IT, 금융, 그리고 화학은 조금 더디지만 순이익에서 그렇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2조 5천억에서 5조 5천억까지. 그것을 바탕으로 100%씩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안 밀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다 무시하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실적도 없는 주들 팍 붙들고 바이오 조금 반등 나오니까 와 바이오가 최고야 이러고 계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응? 아시겠죠? 2015년도 영업이익 26조예요. 그거 대비해서 2.5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어요? 과열이야? 고평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이닉스 보실래요? 하이닉스의 2016년도 5월 18일입니다. 정확히 5월 18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 윤정도는. 그때부터 수급 들어와요. 얼마 들어와? 2조 들어온 거예요 이게. 2조 들어오면서 주가 꽉 누르고 갔어요 사실은. 영업이익이요. 2016년도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을 예상했어요. 5천억 미만을. 그게 3분기부터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어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5조 5천억. 영업이익 10배 증가, 11배 증가. 주가가 11배 올라왔나요 지금? 그래서 거품이라는 거야? 거품이라고 논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대략 7억 2,800만 주짜리니까 25,650원 곱해주면 얼마나? 한 18조 나오나요? 그때 자산 가치가 25조 정도 했습니다. 25조 대비 시가총액이 더 낮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업이익 잘 나오고 그렇게 해서 유보금 쌓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파르게 주가가 또 올라오다 보니 PBR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고평가라고 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횡보 내지는 하향일 때에는 PBR을 놓고 보지만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 쪽에 기준을 잡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가 차갑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랠리가 나오는 이유는 기업 실적이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500개 종목의 기업 실적이 올 2분기에도 20%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 증가로 봤는데 24% 증가 나와버렸다고. 그러니까 가는 랠리지. 무슨 뭐 거품이 나서 가나요? 근데 왜 실적이 나오는 애들한테 아니 오늘 모건 스탠리 보고서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에요. 신형창고에서 물량이 겹친 거죠. 우연찮게. 그러다 보니까 나온 물량에 대해서 삼성전자 조정받고 거기에 하이닉스 눌리다 보니까 하이닉스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떠넘겨졌나 지금? 아니란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예? SDA. 주봉 보세요. SDA. 어마어마한 매집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2017년도부터만 따져도. 예? 이게 12% 이상의 매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실적이 개선되니까 올라오는데 다만 이쪽은 PER이 높아요. 사실은. 주가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올리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PER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요때 형성된 저점을 시장은 검은 색깔 시장은 더 내려갔는데 깨고 내려갔나요? 아니죠. 이건 뭐야? 차익 실현인 거지 그냥 단순하게. 얘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오늘 6% 빠졌다고 차익 실현하면 안 되나? 6% 빠졌다고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전기전자 업종 힘들게 생각해요? 전기전자 업종이 그러면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 그냥 나올 수도 있구나. 이 정도면 끝나는 거야. 그럼 전체 시장은 긍정적이지. 전기전자 업종 빼고 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강세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잖아. 그죠? 명확하게 근거를 대드리잖아요. 그냥 이런 거 차트 하나 없이 그냥 나와서 아이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빠졌는데 아이고 그거 정점이고 아이고 반도체 그럼 되겠냐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아시아경제TV 9시, 10시는 딱 고정 바쁘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재방송도 하잖아. 7시, 8시에. 응? 삼성전기 어때요? 아유, 이거 고점이 끝났다고. PER이 높아요, 사실은. 근데 이 고점에서부터 지금 15.96%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죠? 시장이 13% 밀렸어요. 근데 내려가던 종목이 더 깨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12% 매집. 그리고 잠시 한 3% 나왔다가 추가 매집. 누적 20% 매집이야. 20%. 갖고 와봐야 20% 매집되는 종목이 있나. 예? 그런 흐름에서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업황이 끝났네. 뭐가 어쩌네. 아, 그럼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 그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하셔야지.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이렇게 순서를 매깁니다. 대형 IT 중에서는. 그 이유는 실적 주가에 반영되어 있느냐 그거까지 포함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IT주 빼고 나면은 시장은 플러스였다. 그럼 IT주를 따로 별도로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있느냐? 아유,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황 이만큼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또 테마주 해드릴 거야. 경협주. 경협주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니죠, 오늘 또. 그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자료 어떻게 할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방송 끝나자마자 첨삭지도 온라인상에서 1시간씩 해드리는데 금요일은 윤정도 조금 쉬어야지. 예? 내일 장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금요일은 온라인 무료 방송 첨삭지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 보내시는 방법을,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샵 3989번. 저도 솔직히 어떻게 문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번에 한번 선거 전날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문자가 난리가, 수백 통 막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신청하십시오. 제가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 자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37강까지 진행해드렸죠. 4월 23일부터 올해. 그 1강부터 37강까지의 교육자료 다 보내드리고요. PPT가 한 3,000장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했죠. 1강부터 5강까지의 자료까지 싹 다 보내드릴 겁니다. 녹화방송 재차, 재방송 보시면서 교육 받으셔야죠. 아시겠죠? 경협주 보시면은 못 기다리실걸요? 예? 샵 3989로 빨리 문자하셔가지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협주의 흐름. 경협주. 이미 벌써 5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여드렸어요. 5월 30일 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5월 30일 날 이걸 딱 보여드리면서 더 이상 경협주들은 보면 안 됩니다. 당분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끝내놨어요. 그리고 7월 중순에 딱 이제는 다시 보셔도 됩니다. 라고 방송을 또 해드리죠.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 내용.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 내가 가려버릴 거야. 지금 못 보시게. 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러 오시라는 거 나 만세 부르고 있어. 안 보이게.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경협주 얘기를 하는데 실체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협주가 언제부터? 그러면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예요?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2000년 6월. 예?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2007년 10월입니다. 10월.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인데 그럼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부터 불거졌느냐? 2월 10일부터예요. 그럼 2월 10일부터 철도주가 움직였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2월 10일부터 건설주가 움직였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2월 10일부터 그럼 움직였던 건 뭐냐? 그 당시에 그냥 시가총액 몇백억짜리들, 예? 조금 크면 한 1,000억짜리들, 그게 뭐예요? 그냥 개성공단 관련주, 예전 그냥 그러한 남북
관련된 경협주들이 일부 움직임이 나왔지 지금처럼의 큰 폭의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3월 달에 이러한 흐름들까지 나왔는데도 또 4월 달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이제 하죠. 이때부터가 랠리가 나옵니다. 아, 정상회담 해서 그렇구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상회담을 4월 27일 날 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럼 왜 움직였는지를 명확히 먼저 알고 대응을 하셔야죠. 그거부터가 스타트입니다. 원래는 2000년도, 2007년도에 경협주들의 흐름이라든가 그때 당시 시장 흐름까지 싹 다 교육해드렸어요. 그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문자 빨리 샵 3989로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보내셔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고 서버 다운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요 내용에서 요거 해드렸죠. 요거. 예?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4월 30일이에요. 4월 30일 날 벌써 현대건설. 예? 그리고 나서 5월 2일 또 계속.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시장 대비해서 또 이격 대비해서 쭉쭉 다 교육적으로 다 설명드리죠. 그냥 경협주예요. 끝내줘요. 이게 아니라 실적 알려드리고 캔들 알려드리고 추세 알려드리고 이격 알려드리고 전부 분석을 해드려서 정점에서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5월 말이에요. 우리 5월 말 이후에 거들떠도 안 봤어. 응? 그렇게 해서 쭉 넘어오다가 결국은 7월 들어서 뭐예요? 이격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만약에 매수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설주 기준에서 GS건설, 현대건설. 철도주에서는 그러면 현대 로템의 거래량. 그리고 부산산업 푸른기술. 부산산업 푸른기술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이름 다 지워버리고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름 다 지워버리고. 현대건설 보실까요? 현대건설. 자, 정확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지금 거래량을 안 넣어놨는데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4월 달이에요. 큰 변동 있나요? 펑펑펑 치고 간 게 언제예요? 이게 실적 발표 때예요. 실적 발표. 7월 17일. 응? 이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거 지금. 이건데 이 흐름이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는데 그럼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냐? 아이, 거짓말. 여기서 GS건설이 4월 9일 날 GS건설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놔요. 그렇게 되면서 GS건설이 그 시가총액 무거운 GS건설이 17% 갭상승으로 빵 치고 올라왔다가 밀리지도 않고 21% 갔다가 그러고 나서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GS건설 이런 랠리가 나오고 현대건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박인데 야 건설주 대북 관련주인데 그러면서 현대 로템도 4월 말에 빵 치고 가면서 그때부터 대형주의 변동성까지 커져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들어갔어요? 언제? 거짓말이 아니라 요런 때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게 이런 날이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날. 이런 장대 항목 나온 날. 이날 상한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버나잇 안 됩니다. 절반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다음날 전량. 상한가 못 가는 날은 전량 다 차익 실현이에요. 무조건. 미련이 남으면 요만큼만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테마주를 누가 오버나잇을 해요? 테마주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급락이. 박살.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을 못했죠. 요 주가 흐름이 여기서 다 따라붙었다가 한 방에 그냥 그 울미에 겨자 먹기로 손절 다 했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가 버려요. 월요일날. 대처돼야 안 돼요. 그 이후에 이거 쳐다봐야 안 쳐다봐요. 절대 보지 말자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럴 때 방송에 갖고 났죠. 방송에 아예 그냥 들고 났죠. 방송에. 윤정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지 않아요? 경협이면 경협. 바이오면 바이오. 응?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22%의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이. 그러면은, GS건설도 있지만 GS건설 시간 없어서 안 갖고 났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 똑같은 자리예요. 현대로템 글씨까지 써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요 흐름입니다. 거래량을 여기서 놓고 봐야 된다. 거래량이 없으면 제한적이다.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 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러면 미련을 버리자. 그리고 나서 오늘이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재료 나왔죠. 이번 달 안으로 뭐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거기에 갭상승,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 대한 갭상승, 시간에서의 상승 마감. 거기에 뭐 부산산업이든 뭐 푸른기술이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대로템이 철도 관련주에서 그나마도 2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가 뭐 한 6천억 하나에 지금 올라와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뭐예요? 이름도 안 적어놨어 사실은. 제가 아글아글 쓰고 욕을 했어. 이게 300억짜리 회사였어요. 근데 그걸 2,500억으로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1,000억까지 되밀었어. 그러고 나서 돌렸는데 이거를 박수치고 좋아해? 이거를 방송 받고 나서 경협주 대장주가 부산산업입니다. 300억짜리였던 거를 실제 개선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확히 알고 테마주로만 대응을 하자.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대응해서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을 132%를 갖고 납니다. 근데 이걸 방송에서 와 부산산업 막 이거 끝내줘 경협주 막 나쁜 사람들이지. 이게 시가총액이 300억짜리였는데 요때 내려올 때 1000억이었어요. 방송에서 시청하시고 한 분당 한 분당 1000만 원씩 만약에 1000분이 들어가셔서 100억 들어가는 거야 100억. 그럼 여기 시가총액 1000억 할 때 100억 들어가 버리면 하루에 10% 지분을 사버리는 거예요. 순매수로. 그럼 그게 상한가 안 가겠어요? 되도 않는 내용을 방송에서 이거 끝내줍니다.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육 받으셔서 개별 매매 정도에 하실 수 있죠. 푸른 기술 어때요? 푸른 기술. 이때 밀려 내려올 때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겠어요? 1000억도 안 돼. 그냥 다 깨져 내려와서.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이름 이거 써놨어요? 아예 안 써놨죠. 경협 테마주라고. 안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윤정도 방송은 차별화가 돼 있어. 어디 그냥 막 돌리다 보면 다른 경쟁사들 보면은 무슨 경협주 시가총액 요만한 거 갖고 나왔고 뭐 오늘 뭐 20% 올랐습니다. 그렇게 현혹을 시키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예? 이거 왜 오늘 왜 못 잡겠어요? 예? 교육 받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잡아요. 이런 거를 뭐 다 매매 사인을 드려야 되나? 갭상승 나서 어제 종가 시간의 종가 대비해서 고수준으로 갭상승 나왔어. 꼬리 살짝 달더니 빠바바바밤 하고 치고 가. 갭상승이 한 7%, 6%, 8%인가요? 이 정도 나왔죠? 그러고 나서 고점이 얼마야? 26%인가? 뭐 얼마 올라왔을 거예요. 얼마야,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이?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이격을 다 방송에서 보여드렸고. 경협주 결론은 어떻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협주를 놓고 보신다면 건설주를 하세요. GS건설, 현대건설. 유리한 거는 GS건설. 왜? 저평가 상태 진입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철도주를 꼭 보고 싶다. 그럼 현대 로템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그 다음이 대하티아이가 좀 시가총액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1200억, 1400억 이래요. 이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 그러니까 교육 내용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 자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도 윤정두만의 교육 내용에 이거 37강에 요 교육이 있어요. 요거 보여드리기 싫다니까. 30년 노하우를 왜 무료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교육 교재, 자격증 시험 보는 교육 교재에 나오는 내용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정을 해서 30년 전부터 주식했던 수익률도 7차례 우승했던 그걸 바탕으로 책 10권 쓴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강의, 대학 강의 나가고 그러면서 정형화해 놓은 내용들의 자료라는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안 받으실 거예요? 무료로? 샵 3989로 지금 빨리 문자 보내셔갖고 선착순 막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보낼 거예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빨리빨리 준비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한 번 더 문자로 자료 다운로드 신청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잖아요. 예? 4월 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략해서 50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7월 마지막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삼성바이오로직스 37만 5천 원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 수익률이에요? 30% 올라버리죠. 신라젠? 우리는 12만 원, 13만 원에 전량 정리해갖고 배 뚱뚱 두들기고 2만 원부터 공략해왔던 거 15만 원에 털고 조정받을 때 다시 잡아서 13만 원에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까지 밀렸었어요? 5만 원대까지 밀렸죠. 예? 그러고 나서 또 바닥받는 기가 막히죠. 셀트리온 34만 원, 36만 원 방송을 통해서 전략 매도 사인 다 드렸어요. 차익 실현하시라고. 경협주 보니까 난리가 아니죠. 그럼 그 경협주에 포착해서 공략할 수 있는 갭에 대한 공부까지 1강부터 37강까지 그 안에 다 녹아있단 말입니다. 교육 안 한 부분을 막 오픈해서 막 드리지 않아요. 쉽고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차분히 대처하시고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캔들에 대한 총복습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총복습인데 캔들이라는 거는 300년 됐어요. 300년. 신뢰도가 어떻다? 무지무지하게 높다. 예? 가장 오래된 거고 가장 신뢰도가 높고. 그래서 캔들은 기초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지난번 강좌에 22강까지 해드렸죠. 캔들 이번에 30강 이상 해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캔들,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십시오. 자, 이 캔들의 양봉, 음봉 우습죠? 예? 시가하고 종가, 시가하고 종가 이게 우습죠?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설명 한번 해드렸잖아요. 11% 급락이 나와요. 평상시 대비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장중 기준으로는 더 많이 빠져내려가. 예?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서 21% 수익을 내는데 이 캔들 딱 모양을 보자마자 와 초대박이다. 와 이런 패턴 한 번 안 나오나. 나 이거 그냥 수익 낼 수 있는데 왜? 윤정두가 교육해줘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셔야 돼. 이게 시가총액이 작아요. 엔소프트가 2,200만 주짜리인데 40만 원이면 얼마예요? 8조 8천억인데 보겠습니다. 첫날 이렇게 떨어져요. 13.80%까지 난리가 아니죠. 근데 두 번째 날 어떻게 돼요? 땅 하는데 여기 개파락이 벌써 이미 시가가 3.88% 개파락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저가가 7.0이면은 3%의 변동성이면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가 3%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어디서 사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뭐예요? 파란색 음봉이었다는 거예요. 파란색 음봉이 꼬리 달고 이렇게 돌린다? 이게 망치지. 요거 없는 상태에서의 망치. 그럼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가격에. 거짓말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가격에 산단 말이에요. 이 가격에 사서 요 고점까지 올라올 때 수익. 꼬리 3분의 1 달리면 차익 실현. 그래서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날 딱 된다 어떻게 했어요? 우와 대박 났네. 이걸 바로 느끼셔야 된다니까. 캔들 보는데 음봉인데 뭘 대박이야.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잖아요. 근데 고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밀리기 시작해. 전량 차익 실현인지 무슨 미련을 둬 이거를. 바닥에서 잘 수익 냈으면 됐지. 그죠? 이럴 때 오버슈팅이라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었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와 초대박이네. 와 초대박이네. 왜 초대박이냐고요? 여기가 종가잖아. 시가가 갭상승이 나왔어. 그럼 급락했던 종목이 갭상승이 나왔다는 건 뭔가 뚜렷한 호재가 다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따라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여기서 잡아서 수익 내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수익 내고 종가 여기 내려와서 박수치고 좋아라 하는데 갭상승이 이렇게 나서 따라 붙어야지. 꼴이 하나 없어요. 근데 초대박이야. 우와 음봉인데 왜 초대박이냐고. 시가가 여기라고 그랬잖아. 캔들의 시가 종가 금봉 양봉 음봉 양봉 이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거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익 21%를 다 먹어야 안 먹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한 번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한 번 21%가 뭐야 30%가 넘지. 응? 이게 캔들의 기초인 거예요. 음봉 양봉 우스워요?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우습죠. 눈으로 볼 때 바로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와 대박이구나라고. 그래야 이런 게 뜨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죠.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밀려 깨져 내려와 있을 때 기준으로 7조 8조 하던 종목에서 넘어갑니다. 캔들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우산형이 있고요, 이걸 돌려놓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양봉 음봉이 있고요. 요게 있습니다. 네 가지죠. 요 네 가지를 합산을 해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수백 가지 패턴이 있고 우리가 쓰는 거는 100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100여 가지 패턴에서 이거 교육 다 해드렸어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셔야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녹화 방송, 재방송 보실 수 있죠. 그죠? 이 내용들. 이걸 지금 또 해드려? 다 해드린 거를 이 자료 빨리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게 그냥 시중에 다 있어요. 온라인상에 이 그림은. 근데 그 설명을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들으면 기가 막히죠? 저도 제가 재방송 보면서 기가 막혀. 와, 윤정도 대박이구나. 잘하네. 에? 한두 번 해보냐고, 교육을. 응? 이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산병, 지연형, 또 이런 상승적산병의 비전형적인 하락 반전형. 그리고 우리는 캔들에서 패턴 중에서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배울 거예요. 그 중에 3가지가 애기제비 감추기형, 전서구형, 비둘기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동일, 흑산병형. 이 3개는 무시해버릴 겁니다. 4대 천왕 캔들만 배울 거예요. 그 4대 천왕 캔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요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교육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해.
얘만 뜨기만 기다렸다 딱 뜨자마자 그냥 탁 여기서 편입을 기준 잡을 수만 있다면 승률은 무지하게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하락 형태요. 하락 형태 확인요. 요것도 1시간 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예제 다 보여드릴 거고. 이게 왜 이게 뜨면 하락하는지, 왜 요게 뜨면 상승하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지. 상승인대 확인형 뜨면 상승합니다. 상승인대 확인형 뜨면 상승합니다. 뭐 구구다 내우시냐고 지금. 왜 오르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거라고. 어? 그럼 이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샵 3989. 예? 문자 빨리 보내세요. 빨리. 예? 지금 몇 통 들어왔죠? 예? 야,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셨네. 예? 지금 요 자료 지금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서버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이게 전제 조건이 어디서 이게 떠야 별 3개짜리의 기준에서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거냐. 어디에서 떠야. 다음 주부터 막 긴장되지 않으세요? 다음 주부터 그걸 하나하나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 전제 조건과 함께 매수의 구간과 손절 구간이 나옵니다. 캔들 가지고 매수의 구간, 손절 구간 교육받으신 적 단 한 번도 없죠. 그게 있다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전부는 윤정두 교육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명품 교육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락 장악형,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샛별형, 그리고 석별형까지. 아시겠죠?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4가지 4대 천왕 패턴에서 여기서 묶어둘 수 있는 게 상승인대 확인형 한 가지, 그 다음에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 한 가지, 그리고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한 가지. 이렇게 3가지 패턴이에요. 플러스 우산형. 아시겠죠? 이 4가지 패턴이 상승의 기준과 하락의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승 반전 캔들. 우리가 추세 기준에서는 어디에서든 올라타서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올라타서. 그죠? 그래서 추세 기준을 잡아서 추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거. 그리고 저점이 아니더라도 고점에서 제발 팔 수 있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50만 원에 던질 수 있는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닥에 살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고점에서 셀트리온 34만 원, 36만 원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신라젠 13만 원에 정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하락 반전형의 기준이 되겠죠? 하락 반전형의 기준. 저점과 고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반전형을 배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반전형의 기준에서 보통 때에는 상승 반전을 더 강조를 드렸지만 오늘 기준은 하락 반전을 잡아드립니다. 왜? 고점을 놓치셔서 맨날 울고 계시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오늘이 아닌 어제의 기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윗골이 달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맨 끝부분에는 이런 기준에서의 캔들 패턴으로 종목을 하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석별형의 기준.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이러한 석별형. 언제 떴어요? 석별 십장이 언제 떴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정확히 50만 원에 떴습니다. 언제? 5월 초에. 4월 말 5월 초. 거기서 우린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37만 5천 원의 제공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종목 보여드리고 다시 문자로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종목을 한 종목만 드렸어요.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처럼 예전 교육해드린 것처럼 이 시가총액 무거운 게 이러한 랠리가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신라젠. 이게 2만 원대에 이게 2만 원대라고. 예? 샛별형 나왔죠. 그리고 망치형, 장악형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2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예? 이 2만 원대에서부터 이 15만 원까지. 여기 한번 매도 사인 있고 그 매도 사인도 감싸 안고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안 배우실 거예요? 배우셔야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방송에서 이번에 50만 원 이 고점 찍은 거.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급락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빵! 대박이죠. 그러면 셀트리온 여기서 교수형 떠요 안 떠요? 34만 원, 36만 원 전량 차익 실현인 거예요, 우리는. 응? 왜 이런 걸 왜 못해? 왜? 자, 요겁니다. 요 종목은 오늘 참석지도 없으니까 오픈해 드릴게요. LG
LG전자. 예, LG전자입니다. LG전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잉태형이 또 있죠. 월봉이에요. 상승 잉태형. 이 월봉의 기준이 돌려져서 장악형의 형식 혹은 상승 잉태 확인형의 형식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어제부터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면서 반전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는 개인이 주로 투자한 종목으로 제약바이오와 남북경협 테마주 등을 꼽았는데요. 그 흐름 같이 타시면서 분위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 급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 잘 선별해 주셨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이러한 시장과 무관하게 모멘텀 강한 바이오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지금처럼 종목들 선정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일수록 재료가 한 번 터지면 엄청난 수급이 몰아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가 임박한 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수년간 개발에 매진해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3만 원대 주가가 약 39만 원까지 무려 1200%라는 엄청난 주가 폭발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던 결정적 이유는 전 세계 최초 임상 성공 및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제는 실적까지 폭증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의 버금가는 강력한 특급 재료와 여기에 엄청난 수급까지 겸비하면서 셀트리온의 3만 원대 자리까지 쥐고 있는 기막힌 종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종목 다 제쳐두고서라도 무조건 집중하셔야겠죠? 자, 현금이 없다면 있는 종목을 일부 정리해서라도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최1순위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만큼은 무조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1200%라는 주가 폭발이 나온 셀트리온보다 더 강력한 재료와 엄청난 수급까지 겸비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커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자, 셀트리온이 1200%라는 경이적인 대기록이 나온 이유 정확히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종목은 전 세계 20조 원대 블록버스터급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바이오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존엔 수술 외엔 근본적 치료법이 아예 없었는데 오늘 종목은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한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관련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외 의학계에서는 퍼스트 클래스란 칭호까지 붙이면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바로 이 바이오 기술이 임상 2상도 아닌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했다는 거고 이 재료가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시장에 본격 알려지기 전 지금 그 어떤 바이오 종목보다 최우선적으로 오늘 종목에 꼭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네, 이 엄청난 재료가 터지는 오늘 종목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오늘 종목 경쟁사 시가총액이 4조 원인데 오늘 종목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싼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초저평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퍼스트인 클래스 의약품이란 점에서 임상에 성공만 하면 시장을 독점하던 경쟁사를 압도하며 단번에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꿈 같은 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이 최고의 기회이자 최상의 선택이며 특히 이번 종목은 수년에 한 번 추천드릴까 싶을 정도로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 자신합니다. 때문에 단돈 수백만 원이라도 좋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는 임상 3상 특급 재료 바이오 종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오늘 종목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제 고유 번호 72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전 세계 20조 원대란 엄청난 시장에서 퍼스트인 클래스급 의약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임상 2상도 아닌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해 임상 통과가 바로 눈앞에 있는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임상 통과 재료가 터지면 그 자리에서 대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쟁사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초저가 자리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리는 수년에 한 번 나올까 싶을 만큼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 자신합니다. 때문에 남은 하반기 승부수를 던질 종목을 찾고 계시다면 남들보다 빨리 종목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20조 원대 시장에서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고 임상 3상 막바지에 돌입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초저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또한 강조하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종목 ALS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여우 장소연 전문가의 고유번호 724번 누르시면 됩니다. 724번입니다.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이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를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